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제 그 5주차 이제 수업을 벌써 진행을 녹음을 하고 있고요. 벌써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가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교재를 선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공 심화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 학생분들이셔서 되도록이면 이론적인 부분들, 저희 전문 학사 과정에서 그 사례 관리를 공부했던 그런 것보다는 실천적인 현장, 임상의 현장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도 있게 좀 같이 공부해보고 연구해본 어떤 그런 경험들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 고민이 초기에 제가 좀 많이 했었는데, 또 그런 고민의 결과로 이 교재를 또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그 6장 이후에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의 그 사례들, 정리되어 있던 사례 관리 보고서들을 심도 있게 좀 같이 검토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 사례 관리 현장에 또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위한 어떤 목적들에서의 활동들로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뭐 훌륭한 기관들에서 훌륭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사례관리를 진행을 해온 것들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공부해가는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또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그 심도 있게 같이 해보자는 어떤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6주차에서부터는 여러분들과 교재 뒤편 6장서부터 나와 있는 개별 사례 관리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초기 접수해서 사정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요구사항들이 뭔지에 대한 사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ISP, 개인별 실천 계획들을, 개별화 서비스에 대한 실천 계획들을 어떻게 세워서 실천 과정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과정 후에 그 결과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슈퍼비전 회의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8주차에서부터 여러분들 개별 팀으로 발표하는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온라인 수업, 아직은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좀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팀으로 하셔서 발표하시고 레포트 제출하시는 것들 같이 작업을 하시고, 만약에 그때도 사정이 안 좋아서 코로나로 수업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선다라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서시면, 만약 학교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레포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못 나오시면 어차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함께 같이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의 양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는 발표할 자료를 뭐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든 아니면 뭐 과제 A4 용지에 제출해서 학생 수대로 가져오시든지 하셔서 이렇게 같이 자료를 보고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슈퍼비전들을 서로 주고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선생님들 조금 있다가 어떻게 팀을 나눌 건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셨다가 팀원 되시는 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제4장 사례관리의 수행 체계와 슈퍼비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4장에서의 우리가 사례관리에서의 사례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에 대한 슈퍼비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수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사례관리 운영에 관한 방법들, 그 다음에 그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슈퍼비전에 관한 슈퍼비전 회의 양식으로 어쨌든 교재 6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사례관리 수행 체계 및 사례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으로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핵심만 뽑아서 A4 용지 한 3장에서 4장 정도로 발표 자료를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학교에 오셔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시면 학생들 분 계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학생분들 각자의 슈퍼비전을 좀 받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비전 현장에 많이 계신 분들은 슈퍼비전 회의도 해보셨을 거고 뭐 사례관리 회의가 아니어도 꼭 업무 관련 회의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의 어떤 회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각자가 내가 슈퍼바이저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발표한 자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았었는지 아니면 사업의 사료관리 수행 진행 과정에서의 좀 미비점은 없었는지 아니면 좀 더 개선적인 방법들은 없었는지 아니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클라이언트 욕구와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슈퍼비전을 해줄 수 있는 동료 간의 어떤 슈퍼비전을 주고받는 걸로 그런 식의 어떤 회의를 수업 진행 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발표 수업은요, 해당 주차의 내용들을 A4 용지 3매에서 한 4매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신 것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발표한 것을 학생분들 앞에서 학생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다만 이 토론의 진행 방법은 슈퍼비전 회의처럼, 아니면 사례관리 회의처럼, 아니면 우리 사례관리에서 공부하시는 뭐 외부 전문가 솔루션 회의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고 진행 주체가 되셔서 진행하시는 걸로 또 필요하면 뭐 학생분들하고 함께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이제 막 하면 또 정하는데 오래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정했습니다. 8주차에는 1번, 2번 강지혜 선생님, 김소민 선생님이 제6장, 제6장이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사례 관리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발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9주차는 김주희 선생님, 박연주 선생님, 제7장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례 관리. 제10주차에는 손양숙 선생님, 장태화 선생님께서 제8장 공공 영역의 빈곤 한부모 가구를 위한 사례 관리. 제11주차에는 전현주, 천범우 선생님께서 제9장 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 그 다음에 제12주차에는 이승우, 권민정 선생님이 제10장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그 다음에 제13주차에는 김철희, 이옥화 선생님께서 제11장 중독문제 대상자를 위한 사례관리. 그 다음에 제14주차에는 이문호 선생님께서 제12장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를 준비하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학교를 발표하는 날 못 나오신다 그러면 어쨌든 레포트는 미리 제출을 좀 그 전주에라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만약에 못 하신다라고는 미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사례관리 수행 체계의 이해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지금 93페이지 그림 4-1 사례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는가라는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제가 직접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림이 설명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교재에 있는 걸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옮겨 놔 봤는데요. 자,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례관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고 공부 같이 하는 것처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냐? 개별화 서비스 계획이라고 ISP라고 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개별화된 어떤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어떤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것, 이 수행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사례관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드리고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례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에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로 이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례관리라고 하는 이 그릇이 첫 번째 어떻게 운영되느냐. 첫 번째 사례관리 대상자가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또 심지어는
그 주변 지인분들, 관련되어 있는 지인분들 폭넓게 보신다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일단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관리 대상자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 계시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다양한 업무 직종을 가지신 많은 선생님들, 그 중에서 사례관리 업무, 동사무소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 지원팀, 아니면 통합사례관리팀, 뭐 이렇게 이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관리를 전담하시는 팀원들이 계시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사례관리를 전담하시는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어떤 것들, 이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어떤 걸 역할들을 해주냐, 사회자원들이나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욕구들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방법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사회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주체는 바로 이렇게 사례관리 대상자 선생님과 사례관리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관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례관리의 과정에 있어서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기관이 포함된 지역사회를 포함을 해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관리 대상자와 사례관리자, 또 사회자원들을 이용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사례관리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일을 할 때 첫 번째가 굴러가는 힘으로는 조직의 내부 시스템, 그리고 조직의 외부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 시스템으로는 사례관리팀 또는 사례회의 등을 거치게 되는,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조직의 외부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의 어떤 힘으로만 할 수 없을 때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조직 외부의 다른 기관이나 다른 전문기관, 일례를 들으면 통합사례관리에 저희 기관이 예를 들어서 상담이 전문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부분, 또 법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부 조직원들이나 외부 기관의 담당자들을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 통합사례회의, 또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솔루션 회의, 기관 내부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어떤 판단의 아니면 서비스의 제공의 기준들이 모호해질 때 바로 이런 전문가 회의들을 통해서, 솔루션 회의나 이런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사례관리의 진행 방향들이나 클라이언트를 위한 프로그램의 활용의 목적들을 좀 정확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의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이 바로 이 사례관리를 끌어갈 수 있는 아주 원활한 두 가지 바퀴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활동들은 어디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굴러가는 이런 전체적인 활동이 다 모여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례관리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위한 실천적인 활동들, 조직의 내부 힘과 외부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활동이 바로 사례관리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사례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이 기관에 활동되는 많은 재정 지원들이 국민의 조세로 또는 많은 후원자들의 선의의 후원금이나 기부금으로, 또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전입금으로, 이런 어떤 책무성 있는, 공익성 있는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익성 있는 재원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욕구나 활동 방향이나 진행 방법들이 수시로 변화될 수 있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 사례관리자들이 아니면 사례관리 회의가 정확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기관이 제대로 목적을 잃지 않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슈퍼비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 과정과 슈퍼비전이 합쳐진 게 바로 사례관리 수행 체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슈퍼비전은 사례관리자에게 직접 슈퍼비전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진행 과정들 또는 이런 프로그램들 또는 이런 시스템에도 사례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죠. 외부의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오셔서 현재 기관을 슈퍼비전을 해주신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케이스를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직접 현장에서 임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니면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판단의 기준을 좀 내리기 어려운, 아니면 복합적인 어떤 클라이언트 욕구 때문에 어떤 업무의 동력을 잃으실 때, 어떤 업무의 진행 방향성을 잃으실 때,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실 때, 이런 상급자의 어떤 슈퍼비전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으시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례관리의 과정과 슈퍼비전이 합쳐져서 올바른 사례관리의 수행 체계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또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사례관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이제 각 IMF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통합사례관리회의를 각 동별로 지자체가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자체별로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각 해당 동사무소별로 이제 행복지원센터죠. 행복지원센터별로 가서 보시면 총무팀 옆에 복지팀이 있고요. 그 주민복지팀이 있고 그 주민복지팀 안에 맞춤형 지원팀이나 맞춤형 사례관리팀이라는 어떤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인원들이 이러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관리 형태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또 지역 내의 지역사회 주민들인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의 욕구에 맞춰서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형태로 노인이냐, 아동이냐, 장애인이냐에 따른 서비스 분야별로 또 기관의 유형별로 또 지역의 그 특성대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만 어떤 한 틀의 어떤 방향을 고정해서 진행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사례관리자 선생님이나 지역사회 기관이나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바로 지역사회 특성, 또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자원에 따라서 그 방향성들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 운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례관리와 함께 사례관리를 구성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운영 체계가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지식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실천의 기반이 되는 그 환경이 바로 이제 사례관리 운영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의 외부 시스템과 또 슈퍼비전과 함께 이런 운영체계를 건강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천의 기반이 되는 배경이 되는 실천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어야만 바로 사례관리의 가장 큰 목적,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통합적인 서비스라는 게 뭐죠?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자원들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동시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그거를 우리는 통합적인 서비스다, 체계적인 서비스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례관리 운영 체계 중에서 첫째가 사례관리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자, 사회자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사례관리 수행 체계의 첫 번째 사례관리 대상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통상적으로 호칭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그 첫 번째 구성 요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대부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 이상의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자원의 소재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례관리 대상자다.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다. 또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합적인 욕구라는 게 뭐냐. 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이란 누구냐? 빈곤, 가족 결손, 비행, 장애, 노화, 학대, 폭력 및 성폭력 등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된 사람, 즉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필요로 하는 거죠.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기 어떤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 해결을 할 방법을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아니면 나를 도와줄 기관을 찾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를 또는 우리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을 활용하기 위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 결핍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의 결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이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러한 특징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례 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그 다음에 장기간에 어떤 걸친 어떤 그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가진 분들을 위한 어떤 통합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서비스 관리 체계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인 개선 방법이 수행 체계가 현재 사례 관리라고 하는 실천 방법이다, 전달 체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 다른 어떤 기관들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어떤 사례관리 대상자의 범위나 그 설명을 좀 한번 같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범위를 사례관리 가구 또는 서비스 연계 가구로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직접 필요로 한 가구는 대상 가구의 특성 및 가용 자원 등을 감안해서 개입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예상되는 가구는 사례관리 가구다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 관리를 사례관리 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떤 가구로 구별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사례관리에 대한 서비스 연계 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개입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면 현재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하는 가구들은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별을 해서 선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대상 가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어떤 그 센터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위기 가구, 그 다음에 일반 가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 이제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은 이제 일반 사회에 많은 대상 가구들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한다 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보신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별했다라 그러면 위기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 가구에는 긴급 사례관리 대상, 집중 사례관리 대상, 또 공공연계 사례관리 대상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서비스를 좀 세분화시키고 필요한 곳에 좀 더 집중적인 어떤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세분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분화되어 있는 서비스로 위기 가구는 어쨌든 복합적인 문제를 공이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통합적인 어떤 접근을 요구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단순한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걸로 그 가족과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구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가구는 문제나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읍면동에 있는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대상자와 가족으로 해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어떤 이런 서비스, 즉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 연계가구와 좀 동일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관별로는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어떤 구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보면요. 첫 번째가 대개의 경우 위기 사례, 그 다음에 일반 사례, 그 다음에 통합 사례,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구별을 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사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한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준다거나 또는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안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입 유형이 바로 위기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 사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사례관리 수행기관 내부를 중심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다. 즉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로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사례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협업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구를 일반 사례로 구별을 하고요. 통합 사례는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이 일반 사례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의 사례들이 바로 통합 사례로 구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는 바로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하거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양한 사회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합 사례 관리 회의고요. 여기에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집단 상담이나 교육, 또 내부 서비스의 조정 등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하는 간접 실착 역량까지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개입 유형이 바로 통합 사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무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 행복지원센터의 통합 사례 관리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송파 세무녀 사건 이런 많은 사건들이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셨었죠. 만약에 진짜 저렇게 어려우면 잠깐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어떤 생계 지원이나 주거 지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숨을 돌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기 사례라고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일반 사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방법, 또 통합 사례는 이러한 위기 사례가 아닌 일반 사례 관리자 중에서 좀 더 문제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해주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러한 사례 관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통합 사례 관리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례 관리 대상자를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들과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